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률 정보 중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계약 종료 또 묵시적 갱신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어떤 그런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 여기 한번 제대로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에 대해서 판례를 새로 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임대인 되시는 분이나 임차인들은 꼭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래 소제목을 대법원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게 아닙니다. 이게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은 바뀐 게 아니고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을. 자, 지금은 저는 좀 대학원 공부를 늦게 했는데요. 그 대학원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거냐면은 지금은 해석하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도 변호사라든가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민법이라든가 오늘 나와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법률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될 건가 해석을 하는데,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입니다. 1항. 계약 갱신 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입니다. 자,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호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 중요한 거.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개정이 언제 됐냐면 2013년에 됐습니다. 오래됐죠. 벌써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 내용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헷갈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공인중개사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도 1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을 하겠다 아니면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된 걸로 다 여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1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해석하기 시대라 그랬잖아요. 해석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뭐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1항은 임대인에 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대인에 대한 규정. 임대인은 이렇게 나왔죠. 임대인은.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임차인도 계약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해서 계약을 연장을 할 거란가 아니면 계약을 종료를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적어도 이 조항에서 동일하게 임차인에 대한 규정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법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이랑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는 이게 이제 묵시적 갱신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다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연장을 하거나 통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통지를 안 했어요. 통지를 안 했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약을 종료를 할 거냐, 묵시적 갱신이나 여기에 대한 얘기가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조금 꼬이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에 대한 규정만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계약이 연장이 됐는데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 그러면 3개월 뒤에 계약을 깨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냥 임대인의 권리랄까요? 아니면 또 책임이랄까요? 임대인에 대한 규정만 나와 있어요. 임차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임차인에 대한.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임대인은 적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임차인에게 거절해야 돼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갱신이 되는 거예요. 자, 임대인에 대한 얘기예요.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 갱신하겠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없으면 그냥 계약 갱신이 된 거예요.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된 거죠.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이 판례가 나온 거는 임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임차인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떠냐? 임차인도 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다고 임대인에게 의사를 통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전날까지도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이제 쟁점이 됐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여기 보시면은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하면은,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의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료일 전에까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이 계약 종료일이라는 오늘도 계약 종료 하루 전까지라도 계약의 종료 의사 표시를 한다면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종료된다고 판시를 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들이,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것이고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생각해왔던 그것들은 다 아닌 거죠.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법 보호법 10조 1항은 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임대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고 임차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갱신 거절 통지 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계약 종료 하루 전날만 해도 나는 이제 계약을 종료를 하고 나가겠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날 선고가 됐습니다. 선고 2023-3070-24 판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시장이 혼란할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들도 기억하셔야 되고 임차인들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조금 분석해서 설명을 해보면 상가의 임차인인 임차인이죠. 원고가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만료일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뒤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은 1개월 전까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묵시적 갱신이 됐으니까 3개월 뒤에 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준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을 들이대고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고등법원까지 임차인이 패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와 다르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다 하면서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도 잘 알아야 되고 건물을 갖고 계신 임대인들, 건물주분들도 아셔야 되고 임차인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엔 어떻게 돼 있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는 달라요.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임대인에 대한 규정도 있고 임차인에 대한 규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임차인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끝나기 2개월 전, 우리 보통 1개월로 하는데 2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2개월 전까지 계약 거절,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살겠다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미 갱신돼서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간 거죠. 혼돈하지 마세요.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이 6월 달에 났습니다. 6월 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이게 사이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대법원 여기 판결 사이트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정말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다르다는 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여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에 후단 부분이 없다는 거죠. 후단 부분.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임대인에 대한 규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계약 기간이 내일이라 그러면 오늘까지라도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계약 기간 종료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는 거죠. 잘 보세요. 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일 전날까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 갱신에 대해서 갱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종료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명확한 통보가 없다 그러면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묵시적 갱신이 돼버린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짤막한 한 줄이지만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익숙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상가 이 계약이나 또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이하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보면 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뭐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런 얘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임대차 보호법 아니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라고 제가 특이하게 맨 마지막에 넣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해석을 제대로 해준 거죠. 심지어 같은 판사들인데도 고등법원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명확하게 임차인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임대차 계약 때문에 지금 만료가 됐는데 만료가 되기 한 달 전에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용 증명을 제가 작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을 이 판결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한턱 쏘기로 했는데 제가 아마 이 판례를 이용을 해서 가장 아마 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여기 이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 또 주택을 갖고 계신 분, 임차인들은 반드시 기억해 보시고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가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조 1항을 제대로 해석을 해줬다는 거,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거나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은 우리 부동산에 아주 중요한 법률이 재해석됐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이 많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